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프레지의 대표 저자인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프레지라는 슬라이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제가 왜 이 프레지라는 슬라이드웨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또 강의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요. 프레젠테이션 하면 끝내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끝내주는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스토리가 되게 잘 구성되거나 혹은 그래픽적으로 되게 잘 보여지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내용이 되게 잘 구성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잘 보여지는 형태, 아주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끝내주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미난 사실은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래픽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면요, 이 네 가지 어떤 것들이 좋은 프레젠테이션 다 아시고 계신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쉬운 게요, 그래픽적인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몇 가지 숫자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프레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내에서 이만큼 빠르게 프레지를 접하신 겁니다. 그리고 국내서로는요, 처음 쓰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4년 동안 이 프레지라는 슬라이드웨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책이요, 2011년도에 나왔고요. 2012년도에 개정판이 나오고 2013년도에 개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세 번의 개정판이 있었는데요. 앞서 손정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프레지는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본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책도 계속 써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책을 써야 되겠구나.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요, 많은 교육생들과 만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 첫 번째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부제가 있는데요. 생각하고 결심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은요, 저를 프레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저는 프레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프레지라는 거 정말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맨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정표가 돼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프레지에. 그래서 프레지를 사람들이 정말 잘 사용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가 있었고요. 그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욕구가 생긴 것은 그 이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OHP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마지막 세대인 것 같고요. 컴퓨터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막 하기 시작한 거의 초반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 노트북이라는 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요. 온라인 세상이 막 열리는 그런 시대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사모라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되게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와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책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풀어냈던 컨텐츠가 이러한 컨텐츠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슬라이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보아서 별로 신기롭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요, 파워포인트만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건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지금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여전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게 파워포인트로만 막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고 사람들도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에게 이제 막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도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쓰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요,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하고요, 회전은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재미났어요. 되게 즐겁고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충격적인 물음표가 생기는 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1박 2일 동안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있었는데 첫날 주제를 받고 밤에 만들어서 그 다음날 발표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미 디자인에는요 완전 자신이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 화면을 보고 얘가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3등이었어요. 저는 디자인은 정말 좋았는데요, 1등한 팀은 하얀색 백지에 몇 개의 텍스트만을 넣어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강의를 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맞는 건가? 물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직장인의 삶을 가지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중고차들 막 구입해서요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저는 다시는 이런 강의를 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SNS라는 게 열리게 되고요, 제 지인이 올려놓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영상을 하나 보게 돼요. 그 영상이 바로 이 화면인데요. 언어를 교육하는 친구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이걸 보고 있었는데 생각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막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프레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한글도 쓰여지지 않고요 몇 가지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신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제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요, 이 프레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면 프레젠테이션 문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저자분 2분과 함께 프레지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 먹고 원고를 탈고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출판사에서요 저자가 이렇게 독촉 전화를 하는 경우가 없었대요. 빨리 책 내달라, 빨리 책 내달라. 왜냐면요 처음에 누군가가 잘못 길을 만들면요 다 그 길만 따라간다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프레지를 정말 잘 사용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프레지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첫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지금 강의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프레지라는 슬라이드웨어를요 파워포인트와 다른 디자인 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일단 다른 디자인 툴로서 여기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요 잘 만든 프레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잘 만든 프레지가 뭘까? 사람들은요 여전히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레지는요 직사각형도 못 그리고요 타원도 못 그리고요 별표도 못 그려요. 디자인 툴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레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런 프레젠테이션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보시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의 수준은 내가 만들지 몰라도 잘 만든 파워포인트 눈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제작을 들어가면
혹은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프레지 이런 효과 가능하죠? 그러면 저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작을 하면서 프레지는요, 발표자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업에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프레지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신가요? 발표자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냥 파워포인트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프레지를 하라니까 내용을 숙지해야 돼.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지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보고요. 내용 숙지 못할 사람은 제작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발표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전화가 딱 옵니다. PPT 열정인데요. 프레지 얼마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발표하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왜 그런 게 궁금하신가요? 이런 물음을 정말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 보니까요. 제가 받는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부정적인 no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래픽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프레이즈를요, 막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눌렀는데. 예. 프레젠테이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프레지를 처음 딱 배우시면요,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쉽고 너무 재미나다. 그리고요, 며칠 후에 저에게 이렇게 SNS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프레지 너무 어렵다. 괜히 했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요, 프레지는요, 디자인적으로는요, 끝내주는 프레젠테이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시 이 개념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프레지는 디자인적으로는요, 너무 쉬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클릭해보면 그게 답니다. 그리고요,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본질인 스토리나 논리적인 구성 혹은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프레지로만 강의를 하신 교수님께서 2박 3일의 교육에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교수님, 한 학기 동안 프레지로 수업을 하셨으면 저에게 툴은 배우실 게 없으실 텐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교육이 끝난 후에 배울 게 없었답니다. 배울 게 없는 걸 확인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 학기 동안 프레지로 하셨는데 뭐가 가장 많이 바뀌셨나요? 질문을 드렸더니 파워포인트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파워포인트 기술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도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프레지를요, 생각을 바꾸는 도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지를 자꾸 하다 보면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프레젠테이션,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프레지를 빨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매력을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제가 느낀 프레지의 매력은요, 프레지를 잘 하시려면 일단 내용을 모르면 발표하기 힘듭니다. 프레지는 극과 극이에요. 정말 발표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욕만 먹고 끝납니다. 무슨 욕을 먹냐? 야, 어지럽다.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나요. 극과 극이에요. 어중간하면 프레지를 못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프레지는요, 생각의 흐름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화면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가죠. 그냥 누르면 다음 장이에요. 그런데 프레지는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가급적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없어요. 색도 못 선택하는데 뭘 이쁘게 만들겠어요. 끝내주는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그래픽적인 외에 세 가지 요소가 어쩌면 프레지의 진짜 매력이고요. 저는 그런 매력을 정말 느꼈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게 실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든 화면이에요. 키워드를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적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할까? 이런 식으로 전개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요. 만든 건 실제로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생각이 계속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지는요. 프레지로 발표를 하면 되게 잘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내가 발표자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프레지 책 30권 이제 조금 일찍 나갔는데요. 이미 이제 받으신 분들은요.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미처 이 책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저희 회사 페이스북인데 여기에 가면요. 온라인으로 PDF로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프레지 기본적인 툴들은요. 이미 다 사용법들을 공개해 놓았으니까요.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프레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꼭 느끼시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서 정말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시고 정말 이 발표에서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